그거를 이제 쿠팡이 인수했을 때는 쿠팡이 저런 부분들을 뭔가 해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쿠팡 측에서는 매출을 반토막으로 떨어뜨리면서 이 영업 적자를 줄여 나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이커머스 1위를 갖다가 달리고 있는 쿠팡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나와서요. 오늘 한번 실적과 관련된 내용 또 주가 관련 내용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금 네이버도 실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쿠팡 네이버 실적상 한번 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쿠팡이 그래도 좀 선방을 했는데 역시 영업 손실이 좀 크네요. 당기순 손실. 네, 7분기 만에 적자로 반전됐다는 게 그게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쿠팡의 2024년 1분기 매출 9조 4,505억 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 8조 원대 하다가 4분기 이제 9조 원 나오면 올해 아마 한 36조 원 이상 10% 이상 성장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팟패치의 매출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영업 손실에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영업이익 531억 원, 전년 대비 61% 하락입니다. 쿠팡이 2022년 2분기 952억 적자 이후에 한 6분기 1,000억 이상 영업이익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7분기 만에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 낸 건 조금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사실 뭐 미국에 있는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적으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은 물론이고 순이익도 큰 폭으로 흑자가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지금 이 시장의 컨센서스하고 어긋났던 게 이번에 굉장히 쿠팡 주가가 치명적으로 한번 폭락을 한번 했었죠. 네, 당일 그렇죠. 그 발표를 하고 순이익 발표하고 물론 약간 지금은 회복세에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아직도 시장에서는 조금 미지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익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쿠팡이 케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진짜 쿠팡의 1년 동안의 주가 레인지를 보니까요. 물론 올해 다 일어났네요. 최고치가 23.77달러, 올해 24년 5월 7일 날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와우 회원 발표 인사하고 나서 4월 중순에 주가가 한 18달러에서 한 22, 23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계속 유지하다가 또 5월 8일 날 주가 발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한 1, 2달러 떨어진 다시 또 회복세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최저치가 24년 2월 1일, 올해는 13.51달러. 그러니까 올해 스타트보다는 한 20에서 30% 주가가 상승한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주가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사실 이게 그 극과 극이었는데 매출은 사상 최대를 찍었지 않습니까? 9조 4,500억 뭐 진짜 28% 신장이니까 말이 안 되게 는 거거든요. 이제 국내 이커머스 시장도 이제는 뭐 어느새 뭐 한 자릿수밖에는 성장률이 이제 안 되는 와중에 쿠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엄청나게 지금 고신장을 한 거거든요. 이것만 보게 된다 그러면은 뭐 주가가 폭등을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고요. 다만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팟패치라는 이 글로벌 명품 플랫폼 매출이 지금 포함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양날의 검이라고 이게 매출이 한 3,800억 나왔었는데 이 3,800억이 나와서 거기에 28%의 영향을 끼친 부분이 한 5%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팟패치를 제외하면은 한 23%가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도 물론 굉장히 큰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 부문별로 보더라도 이제 프로덕트 커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제 신성장 동력 그런 신사업 부분이 있는데 프로덕트 커머스는 로켓 배송이죠.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그다음 마켓플레이스, 로켓 크로스 네 가지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로켓 배송은 다 아시듯이 우리 직매입을 배송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로켓 프레시는 신선 같은 경우 세부 배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로켓 프레시로 별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일반 셀러들이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배송 같은 경우에는 대한통운이나 한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마켓플레이스, 즉 거기서 제3자 셀러들의 상품을 쿠팡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 로켓크로스는 그러한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을 쿠팡에서 상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이 네 가지 축인데 이 네 가지 이 프로덕트 커머스가 8조 6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전체 9조 4천억 중에서 91%가 프로덕트 커머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덕트 커머스를 제외한 나머지 신사업 분야가 매출이 한 9% 정도 돼요. 8천억대 정도 나왔는데 이 8천억대의 신사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쿠팡 이익을 거기를 다리를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좀 굉장히 조금 이번에 심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이 지금 고민할 부분들이 이 매출은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성장 사업 매출 한 8,200억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난해에는 뭐 거의 매출 적자 규모가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한 지금 4배 정도 늘었거든요. 지난해 네. 신사업 적자액이 한 600억 정도 됐었어요. 이 1사분기에. 근데 올해 네. 2,470억입니다. 네. 즉 신사업이라 그러면은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는 뭐 대만에 진출했던 대만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팝패치 같은 사업도 물론 들어 있고요. 쿠팡 이츠라든지 네. 뭐 쿠팡 플레이 같은 그런 일반적으로 뭐 고객들한테 이 쿠팡 와우 멤버스들한테 이 서비스도 해주고 있고 글로벌 사업도 있고 섞여 있는데 여기서 매출이 8천억에 적자가 2,400억이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즉 그렇죠. 쿠팡이 이번에 흑자가 났던 것도 뭐 불과 진짜 이제는 뭐 그 600억, 700억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미세하게 흑자가 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영업 이 적자가 났던 이 순이익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 부분이 가장 대부분이 아니죠.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게 이 어떻게 보면은 요 신사업 분야의 매출이 올라갈수록 적자가 네. 커지는 네. 이걸 굉장히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 신사업은 뭐 기업이 문화가 다른 또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하다 보면 M&A 분자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PP점 올라가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뭐 이번에 단기 순손실이 318억 원 적자자 나온 중에 영업이익이 531억 원인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0.5. 물론 이제 전년 대비 1분기 비교하면 진짜 이게 누적됐지만 4분기 때도 신사업은 적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적자 요인 한번 좀 정리해 보면 23년 말에 인수했던 팝패치 인수 사실 뭐 팝패치 매출이 큰 거보다도 손실이 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이걸 갖다 인수하면서 지금 글로벌 소비 시장이 명품 시장이 조금 뭐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지금 손실이 좀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시커머스 공략, 요거는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시커머스가 23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응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마케팅 측면에서도 상품 관련해서 중국의 직맥 여러 가지 하면서 비용을 과대한 비용이 있었다는 데이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쿠팡 플레이 이차는 뭐 서비스가 돼갖고 24년 4월 중순인가요? 4,990원을 갖다 7,890원 와우 회원 인상하면서 이때는 이제 수익 구조가 증가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반등은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획기적으로 쿠팡 이츠 무료 배송을 아예 그냥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분간 이런 어떤 비용 손실이 좀 계속 지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만도 최근 들어서 지금 1,000억을 지금 또 지속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총 2,500, 3,000억 정도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물류 거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여러분들 한국에서 2014년 로켓 배송하면서 투자를 많이 받아왔고 지금 한 6조, 7조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와서 우리가 이제 쿠팡을 사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은 대만의 그 북부 지방이죠. 그쪽으로 지금 물류 거점만 항공을 실어나르고 적정 제고하면서 센터 확장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당분간 계속 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만의 수익 구조가 좋다 나쁘다가 매출은 올라오지만은 들어가는 투자 대비 비용 손실 이 부분이 당분간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뭐 정확하게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멤버십 서비스를 강화하는 부분에 들어갔던 그런 비용들이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조금만 더 들어가 본다 그러면은 네. 팝패치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팝패치 외에도 제가 뭐 이 순서대로 이 시커머스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쿠팡 이츠 플레이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그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게 팝패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팝패치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안 하죠. 이제 발표 안 했는데 추정하기로는 글로벌 매출로 보면 한 3조 정도가 됐었는데 이 영업 손실이 1조였거든요. 네. 그럼 적자가 1조, 1년에 3조를 팔아서 1조가 적자가 나는 기업을 인수했었고 그걸 이제 2024년 1월부터 정확히 말하면 2월부터는 연결 재무제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쿠팡의 실적으로 이제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쿠팡 이 팝패치 인수한 시점부터 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연간 적자가 1조인데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 매출이 그 정도, 뭐 2, 3조 매출이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적자를 커버하지 못하면은 쿠팡이 흑자가 나는 게 몇천억 정도 나는 부분들이 순식간에 쓸려 나갈 수 있다라고 몇 번 저희도 경고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방송에서 얘기했죠. 이게 예. 큰 호재가 아니고 오히려 시기상으로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면이 클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 했었죠.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팝패치가 컸던 부분들은 에루샤라고 불리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같은 이 빅3 이 명품 이 그 업체들이 네.
이 팥배치하고 협업을 했던 그 시기였거든요. 코로나 때 그 외국에서 보면 부티크라고 불리는 그런 거대한 대리점들이 네. 신상품들을 팥배치에다가 그 메루샤를 공급을 하고 마진이 굉장히 좋았어요. 30% 네. 40%의 마진, 말도 안 되는 마진으로 팥배치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근간을 만들어줬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에루샤 본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통제하면서 온라인으로는 못 나가게 자체 네. 폼 말고는 못 나가게 막아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에루샤 같은 명품들은 중고밖에는 안 들어오는 거고요. 네. 뭐 1,800개 브랜드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뭐 준명품이라든지 그런 식이기 때문에 명품으로서의 플랫폼 가치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 적자가 지속되는 부분이 계속되는 부분. 워낙에 오프라인을 많이 전 세계 199개국에다가 오프라인 매장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물류망을 만들다 보니까 엄청난 적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거를 이제 쿠팡이 인수했을 때는 쿠팡이 저런 부분들을 뭔가 해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쿠팡 네. 측에서는 실제로는 아직은 좀 요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은 붓고 있고 다만 그건 있죠. 일부러 매출을 드랍시키는 게 지금 작년에 3조 나왔던 매출이 지금 1분기에 3,800억이면은 뭐 올해 다 해봤자 한 1조 5천억 내외 매출을 반토막으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 매출을 반토막으로 떨어뜨리면서 이 영업 적자를 줄여 나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팥배치 3,800억 나왔습니까? 네, 1분기에 3,800억 나왔기 상당히 때문에 적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많이 매출도 떨어졌네요. 반토막 나오고 그 그 대신에 정도면은. 적자가 분기별로 한 2,500억 적자가 나던 게 이제 적자가 분기별로 한 1,800억 그 정도로 좀 떨어졌는데 1,500억, 1,800억. 근데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장을 그 인수했을 때 비용이 네.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포함된 부분이 좀 있는데 여전히 적자액은 매년 수천억 정도의 적자가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에 영업 손실로는 한 411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영업에서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인수 비용이 1,500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합쳐서 1분기에는 1,900억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그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는 거겠죠. 물론 뭐 앞으로 2, 3, 4분기에도 뭐 1,000억대는 아니겠지만 연속적으로 적어도 한 500억대의 손실이 난다고 치면은 팥배치에서만 뭐 영업으로만 1년에 적어도 2, 3천억 정도, 2천억 이상의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인수 비용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은 팥배치에서만 진짜 쿠팡은 1년에 한 3천억 이상의 적자를 커버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작년에 6천억 흑자가 나왔었는데 네. 그 흑자 나온 거에 절반은 팥배치에서 이미 거기서 이제 털어가지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팥배치가 앞으로 상당 기간은 쿠팡의 영업이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요소가 될 것 같아요.